여기 안에서가 거의가 이제 표준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평균이라고 보는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5점 책 들어올 때 그냥 거의 3번 내외에서 쫙 밀어버리면 여기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검사했을 때 여기 100명을 점을 찍었다 쳐라. 여기 안에가 제일 많이 영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다 정상 영역이에요. 정상 영역. 근데 이 시그마 쪽으로 내려오면 적어도 100명에서 예를 들면 뭐 6, 7명 정도 답하나요? 여기는 거의 70명 다 답하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고 일반 영역이고 이쪽으로 오면 뭐 불과 60명 끝으로 가면 한두 명 답하는데 내가 답을 해놨으면 특별히 나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나 사실은 다른 사람 학생들하고 다른 나만의 특성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을 가운데 놓고 너무 높아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 심리검사나 70 여기 30으로 잡잖아요 통상. 그러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오면 이렇게 보는 거고. 그죠? 근데 보통은 이 표준 편차를 15로 보는 건데 여기는 1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마다 조금 달라요. 검사마다.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는 대상마다도 좀 다르게 쓰더라고요. 표준편차를 10으로 줄까 그러면 10으로 줄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얘기네요? 이 검사에서는 그러면 40에서 60은 어느 정도 정상 범주고 그 바깥으로는 조금 이제 낮거나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약간은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 보통 뭐 또는 뭐 낮은 높은 써놨으면 그대로 그냥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영역에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조금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69, 뭐 만약에 70부터 뭐 높음으로 찍어줄 건데 얘가 69면 거기에 보통이야 높음이야 고민될 수 있잖아요. 경계선에 있으면. 그러면 보통이라고는 찍혀져 있지만 사실은 높다라고 얘는 해서 굉장히 높다. 그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해 올 때 뭐 네가 보통이라고 돼 있지만 굉장히 뭐 관리 잘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해? 라는 응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T는 그걸로 이제 좀 감안해서 점수를 이제 보면서 선생님들이 대응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낮음, 다소 낮음, 평균, 다소 높음, 높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구분되겠네요. 애들마다 보면. 여기는 아마 3등분으로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봅시다. 근데 이렇게 봐봐요. 얘기하는 학습 시간이나 성적 만족도는 이게 값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2, 그러면 3, 4, 5, 애들이 5영역 애들이 물어볼 수 있거든.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뭐 보통 이거는 평균에 자기 속해요. 주관적으로 체크했던 거. 네. 그래도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10으로 잡으면 그냥 일반적인 범주야 아니면 설쌤 얘기대로 다섯 개 잡았어요. 다섯 개. 맞네. 그죠. 지금 여기 책 들어보면 다소 높음이 끼어 있거든. 그 높은 보통 낮음으로 깐 게 아니고 다소 높은 다소 낮음이 있고 네, 5점 척도로. 3점을 보통으로 깔고 4점은 다소 높음, 2점은 다소 낮음, 1점은 아주 낮음, 5점은 아주 높음. 이런 식으로. 심리적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도 1, 2, 3, 4, 5로 하겠네. 그러면 이게 이 불편감이 2 이상일 경우 주변의 도움을 구하여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라는 건 네, 첫 페이지. 부가정보에서 심리적 불편함에 네. 어디 거 보고 있어요? 맨 앞에 거, 맨 앞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2가 있다는 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다는 거 5점 척도면은 5까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요거는 점수가. 여기는 보시죠. 정사적 특성의 점수가 65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그마 영역 안에 들어갔다. 65점 이상이면 상당히 경향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70 이상이면 거의 위클래스 가야 되는 수준이 되고, 그러니까 65점 이상이면서 아마 여기서 불편감이 심리적 불편감이 2 이상이면 여기는 문항으로 아마 체크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심리적 불편감을 보는 보통은 답을 안 하는 뭐 5문항인가 이걸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2문항 이상의 체크를 하면 아마 여기 뭐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이면 이제 주변에 도움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같 지산이가 좀 그렇네. 문제는 얘를 잘못 쓴다 이거. 아니 아니. 불편함 2 이상이고. 이거 안에 있어요? 심리적 아, 특성이. 지산이가 그러면 정서 특성 T 점수 한번 보세요 뒷장에. 74.87. 높네. 65 이상이면서 심리 그러니까 불편감이 2 그 이상이면. 지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좀 그런 게 항상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나는 아빠 성적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괜찮은데 시험 칠 때 계속 두근거려 이런 얘기 시험 많이 하고. 불안이네. 되게 불안해. 그것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 학생들이 우리는 지금 공부만 이제 두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사실 그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살짝 나와서 뭐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같이 한번 좀 봐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음. 성적에 대한 압박을 준다든가 집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관계성이 안 좋다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항상 그런 불안을 그러니까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성향이 그렇게 그런 부분이다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주어진 2시간 안에 뭐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클래스 쌤한테 좀 설명하는 건 해보라고 애한테도 얘기해주고 뭐 쌤한테도 이렇게 교류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렇죠. 유전이 그러면 같다. T점수 65 이상 앤드 2개 이상일 땐 조금 예의 주시면 주변에, 네. 봐야 된다고 필요하다라고 위크를 안내하는 보여집니다. 네. 위클 그냥 우리는 해석에 집중하시고 위클로 넘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이크랑 만나봐야 되겠어요. 아내를 만나면 그리고 그냥 공개인으로 넘어가시죠. 3쪽. 삼쪽을 들어가면 일단 이 도표를 좀 기억을 해놓으실 만한 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수직으로 반을 잘라서 오른쪽은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오른쪽에 파이가 3개가 있거든요. 성격 특성, 동기 특성, 정서 특성 있잖아요. 심리적인 내용입니다. 네. 공부하는 공부의 심리학. 왼편은 행동 특성이잖아요. 끝으로 드러나 있는 학습 전략, 학습 기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1시간은 왼쪽 거 행동 특성하고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1시간은 심리 내적인 거 오른쪽에 3가지를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꼭지로 끌고 가시는 거지. 네. 먼저 다뤄야 되는 건 오른쪽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공부하는 마음. 이제는 어떤 스트레스를 뭐 어떻게 받고 있으면 뭐가 힘들면 그러면 심리적인 특성을 본 거는 박정희 박사는 공부에 미치는 심리적인 기제를 성격 특성, 동기 특성, 정서 특성 이 3가지로 봤습니다. 그 안에 각각 3가지의 또 척도가 소척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격에서 하위 척도들 효능감, 결과, 기대, 성실 PPT를 참고하십시오. PPT. 뭘 의미하고 하는 거는 PPT를 참고하시고 그냥 말이 주는 뜻 거의 그대로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 효능감이 있느냐, 또는 그걸 좀 인내를 있게 끈질기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들인데 그 정리는 PPT 참고해서 정리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좋은 용어들이잖아요. 효능감, 결과, 기대, 성실성. 그래서 바깥쪽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으로 확산되어 나올수록 이거는 성격 특성이 공부에 적합한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중간에 점이 찍혀져 있고 점수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50점, 뭐 55점, 51점 이 T 점수들은 다 뭐 정상 영역 분들이니까 지금 초록색 분에 찍혀져 있고 40으로 들어갈수록 연한 분홍색 저기 밑에 30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효능감이 30 이하면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 밑으로 들어가 있다면 효능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색깔도 이게 분홍색 영역이지만 색깔이 30이냐 40이냐에 따라서도 운영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갈게요. 결과 기대라는 거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자신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마음. 너무 결과주의나 충분히 열심히 해갖고 가정을 이렇게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내가 한 만큼 잘 나올 거야라는 어떤 자신감, 믿음 그런 그러면 녹색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색이 돼 있는 건 이런 거는 다 높게 그러니까. 나오면 좋은 능력 다 좋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차이 그 동기 특성이 나옵니다. 글이 나와 있잖아요. 학습 동기는 초록색으로 높을수록 좋은 건데
경쟁이나 경쟁. 해피 동기는 높은 게 오히려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이건 안 좋은 영역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독성 있게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학습 동기가 낮다라는 건 빨간색 영역으로 가 있었죠. 높으면 좋은 것들은 초록색으로 돼 있고 안 좋은 건 빨간색으로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동기로 넘어갈게요. 바로 네. 성격적으로 부분에서 점검을 했고 동기 특성으로 넘어오면 학습 동기, 경쟁 동기, 회피 동기가 있는데 그냥 사례로 하면 학습 동기는 자기들도 학습 욕구가 높은 애들입니다. 지가 공부가 재밌고 뭔가 수학 문제 풀어서 정답 뽑아내는 것들이 너무 재밌다. 몰입도가 높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경쟁 동기는 지가 공부가 재밌어서라기보다는 쟤는 꼭 잡아야 되는데 또는 등수의 목숨 걸는 애들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버리면 엄청난 어떤 정서적인 타격을 받겠죠. 공부 스트레스가 쌓일 거고 그죠? 학습 동기가 높은 애들은 성적이나 순위가 좀 안 나오더라도 그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공부를 완주를 해내는 특성이 있고요. 그죠? 경쟁 동기가 높은 애들은 만약에 끝까지 뭐 해보는데도 뭔가 등급 안 올라가면 스트레스 당장 얘가 전교 뭐 10등 안에 든다 치더라도 끝까지 잘 하지 못해내는 완주를 못해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만 본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기 특성이 빨간색 대목대로 나와 있으면 야, 이 공부하는데 지금 지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런 조언을 좀 해주면 됐을 거예요. 무조건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도 지속성 있게 완주해내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이고요. 해피 동기는 말 그대로 좀 해피입니다. 그 벌을 피하기 위한 정도. 그러니까 엄마 하라고 하니까 또는 내가 이걸 안 하면 엄마한테 뭐 용돈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칭찬을 못 받으니까 또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뭐 관심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해피 동기, 경쟁 동기는 학업을 끝까지 완주해내지 못할 위협, 현재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 때문에 높을수록 안 좋은 거.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빨간색에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에너지로 인정해주는 건 경쟁 동기. 얘가 학습 동기만 높다라고 해서 기보다는요 학습 동기도 높으면서 경쟁 동기 그래도 뭔가 목표가 있잖아요. 요놈을 잡아야 되고 하는 이런 온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높지만 않으면 경쟁 동기는 다소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보통 박사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정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서는 불안, 우울, 짜증입니다. 불안, 우울, 짜증. 용어는 다 아시잖아요. 우울하면 공부하기 싫고 불안하면 집중력을 떨어지고 짜증나면 방문 쾅 닫고 들어가 있고 뭐 지금 뭐 딴짓 안 좋죠. 이 세 가지가 공부하기에는 부정적인 정서들입니다. 근데 어제 그 인사이트 연수회를 갔던 게 주의력 검사 때문에 갔거든요. ADHD와 연관돼 있기도 하지만 일반 환자분에서도 내가 불안하거나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스님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면 우리가 하던 일도 막 지금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 걸 모르는 주의력이 확 떨어지고 집중 안 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시험 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또는 부모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우울감을 찾아 있거나 하면 주의력, 집중력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주의력 검사를 했는데 점수가 꼭 낮게 나와요. 정확성 다 틀리게 나오고 속도도 빨리 못 가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점수죠. 그래서 애들하고 보면 무조건 공부해라 이게 능사가 아닐 것 같아요. 애가 즐거운 기분으로 공부에 참여를, 학업에 참여를 못한다 라는
연장에서 약간 기질이 나왔던 게 어제 그 강의했던 교수가 굉장히 좀 산만한 주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 그래 그 주제가 막 주저 없이 그냥 막 이러고 막 좀 그냥 동작만 봐도 뭐지 산만하게 하고 있노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시연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한 절반 이상 다 틀리는 거예요. 정확성, 주의력에 대한 정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만약에 학생이 주의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면서 높았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라고 놓고 보면요. 이게 그 교수님의 기질이었다는 거죠. 어제 이제 기질 검사도 같이 했던 건데 나는 내 취약성을 인정을 한다 이거. 근데 좋게 쓰인 건 에너지는 정말 파워풀하다. 뭔가 하나 딱 고전하면 뭐 우리 같은 내가 이렇게 다 완전히 내잖아. 여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냈겠어. 뭐 이런. 여자분인데요? 네, 여자분 이렇게 정신 없었다고요? 굉장히 정신 없긴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는 나는 정확성을 아, 물론. 극과 극이네. 그래서 이제 요는 그랬었어요. 저처럼 뭐 조심스럽고 침착하고 이런 친구들은 빠른 결정 선택에서는 취약할 수가 있어요.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보통은 이런 산만한 애를 놓고 보면 부모들은 좀 우중을 하거든요. 진정을 시키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애가 나는 못하나 봐 뭐든 또는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정말 내가 뭐 쓸모없는가 이런 쪽으로 번져간대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볼 때 얘 기질 특성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야 얘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를 주의 집중력과 연결돼서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공부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기질 이렇게 봤었습니다. 또 애들이 그 청각에 예민한 애가 있고 시각에 예민한 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막 떠들면서 외우는 게 잘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조용히 지가 이렇게 필기하면서 많은 그룹 스터디가 많은 애가 있고 혼자 독서실에서 혼자 하는 게 많은 애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기질 안에 이제 뭐 자격추 성향 부분에서 높은 낮은 그런 성향에 따라서 뭐 공부도 다 다를 테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해주는데 여기 척도들이 다 한 페이지짜리로 있으니까 띄워줘가면서 왜 공부에 불안감이 중요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3분씩만 읊어주면서 척도만 가도 이게 1시간짜리가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PPT를 이렇게 찍어서 한 3-4개를 띄워서 기본 개념 설명을 해주고 혹시 자기 거를 보고 개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별 질문을 건드리면 조금 복잡해요. 너무 깊이 들어오거나 또는 진도가 안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그거는 뭐 필요하면 나중에 남아서 그렇죠. 뭐 한두 개 네. 갖고 쉬는 그렇죠. 시간. 안 하고. 예. 뒤에 개별적으로는 뒤에 빼가지고 좀 불편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진도는 빼고 네. 나중에 개별 네. 질문을 따로 가는 네. 거예요. 선생님들 진도는 그냥 진도대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척도는 하나씩 그냥 다 띄우면서 하나하나는 설명을 해주고 네, 본인이 설명해준다. 이해하도록 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이 나는 뭐 어떻구나라고 느낄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쭉 그냥 진도를 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 학생들은. 그래서 왜 이게 공부와 연관이 돼 있고 뭐 좋을 때 또는 높을 때 공부에 불리한지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 말씀들이 자 특히 이런 거는 야 내가 생각 안 해봤지 심리적인 뭐 무조건 시간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하고 학원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라고 해주면 걔네들도 사실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알 그런 게 거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그 연결 되긴 부분은 할것 같아. 캐치를 다 이해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반토막은 좀 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동기 부분은 우리 동기에서 학습 동기가 있으려면 사실 자기가 이 진로에 대해서 진로 좀 확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좀 해나가고 있다라면 좀 높아질 거니까 여기에서는 진로가 조금 다뤄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는 뭐 진로를 어떻게 특히 1학년 같으면은 내가 이제 뭐 진로 포트폴리오를 짤할 때 그 대학 뭐 입학사정관으로 가면 사실 포트폴리오의 일관성도 좀 중요하게 보니까 그 직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갔냐 뭐 진로에서 홀랜드 같은 거 뭐 검사했어요 2학년은 검사했어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어떤 유형이드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요. 당연히 뭐 일부는 기억을 합니다만 내가 우리 적성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묻어서 약간 또 성격하고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좀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여기서 다 해결할 필요 없이 진로쌤하고 한 번 더 얘기 한번 해봐봐. 이 적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듣고 이 진로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서 직업을 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봐라 라고만 조언을 해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반자로 이거 1시간 충분히 나오겠죠? 1시간이면 50분밖에 안 되니까. 삼국지식 뭐 5분씩만 가고 충분히 나오겠고 왼쪽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싹 다 학습 기술과 관련된 행동 제작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다 좋은 것들이죠. 그냥 하나씩 보면 위에서부터 한번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시간 관리 잘 해야 되고 당연히 게임을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통제를 하면서 그 시간을 정확히 지켜줘야 될 거잖아요. 수업 듣는 태도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고 수업에서 요새 애들이 필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학원에서 대충 듣고 가거나 필기를 안 하는데 필기의 중요성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적으면서도 뇌에서 또 정리하는 시간들도 또 가지게 되고 체계적으로 뇌에 입력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되는 것들이고 필기. 실제 저희 아들하고 필기 지금 오늘 원격하고 있을 때 필기 전형만 가르치거든요. 제가 그대로 지금 노트 필기하는 것만 쭉 하고 있는데 아주 어떠냐라고 했을 때 공부는 되게 못해요 우리 아들이. 1학년 때까지 1학기까지 엄청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회를 보다가 지금은 약간 불안해하더라고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등수가 뒤에 있으니까 좀 불안해하더라고. 중1? 중2. 누나는 이제 입학하는 시기가 다 되고 하니 내년 입학을 할 때 이제 불안해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를 안 해주고 그냥 그날 복습하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복습을 하는데 노트 필기법을 가르쳐줬어요. 대단원, 중요한 조단원에서 중간에 칸을 많이 띄워놓고 쌤이 설명해줬던 거 좀 적는 거랑 네가 알게 된 거 좀 적는 거랑 표시하는 거 뭐 이런 걸 가르쳐줬던 거예요. 처음 딱 그 방법을 알고 애가 느낀 거는 아빠 왠지 등수가 확 올라갈 것 같아 막 이러는 착하다 그래도. 근데 이제 첫날부터 해볼 수가 있는지를 유심히 봤어요. 방법을 하는데 노트를 원격인데 해놨어. 그럼 이제 또 칭찬을 했죠. 둘째 날도 할까라고 하는데 둘째 날 하는 거예요. 또 밤에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혼자 있고 선생님이 옆에 오프라인도 아닌데 쉽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야? 아니 해보니까 의외로 재밌어요 하면서 나오는 거야. 재미를 느꼈으면 엄청 좋은 거야. 그렇지. 부럽군. 반에서 너무 뒤에 있어서 아니, 내가 그 부럽다. 얘기를 했더니 저도 재밌게 그거를 어, 중이가 수용을 안 한다니까. 받아들인 게 어. 대단한 거죠. 어제 딱 와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호텔에서 또 자랑하러 또 아니 노트가 이미 차로 들어갔어요. 얘는. 노트가 뭐 빼빼가 있는데 이게 뭔가 옛날 거 같기도 하고 노트가 그래요. 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아침에 얘가 일어나서 성우 이거 옛날에 제가 노트 필기에 대한 거는 애들하고 과제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패해서 애들 재미도 없어하고. 그래. 근데 이번에 그 옛날에 했던 거겠지. 한 페이지 찍어서 울산 있을 때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야 됐었거든요. 그때는 숙제였어. 근데 지금은 그때 그 노트인 것 같은데 성우 이게 옛날에 했던 거냐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했는 거예요. 때가 된 거네. 근데 체계적으로 너무 잘해놨어. 그러니까 놀랬다고. 일주일은 네가 다 시킨 것도 중요했고 처음하고 이렇게 노트 내용들이 달라져서 발전했던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빠는 사실 어젯밤부터 너무 궁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양념이 좀 되니까 이게 또 재미도 가져가고 누나가 또 그 힌트를 해서 야 아빠가 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칭찬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은근 기분 좋다 하면서 훈수를 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또 재미를 느껴가더라고요. 왠지 불안수. 우리는 아는데도 그런 수업 때가 아직 안 된 거고, 이제 여기는 수업도 지금 듣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왜? 내가 왜 알아서 할 되는데? 거야. 이미 딱 방어막을 치는 거야. 근데 네. 이게 좀 내가 우리 아들 상담하는 것 같아서 이제 사담으로 얘긴데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안 줬거든. 스트레스를 별로 안 주고 공부 좀 하면 어떻노 뭐 이러고 이제 대충 이렇게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별로 안 좋고 공부법을 모르니까 성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나도 해는 소용이 없어라는 식의 유전적인 것도 있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내가 이제 자신감이 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떨어지니까 성적 이제 이거지. 그런 것들을 푸시를 안 하니까 뭐냐면 이번에 중3인데 문제집을 처음 샀거든. 어제 문제집을 사더니 와 이렇게 요약이 잘 돼 있어 이러더라고 나한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푸시를 안 하니까 공부법을 모르니까 성적이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 아들 저번에도 검사 한번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우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압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환경이 너무 지저분한가? 내가 책상 좀 치워라! 이렇게는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괜찮았던 게 우리 애가 중1 때 학교 들어갔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걸 몰랐어. 그냥 뭐 학원 다니고 해서 그냥 수업 좀 하는 줄 알고 뭐 지는 일이 있었어. 그냥 중학교에서 처음 시험을 쳤어요. 먼저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너 이랬는데 순위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얘가 좀 뭐 우리 반에서 보니까 대충 한 5등 안에는 들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러면 잘하네 라는 속으로 잘하네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5등인 거야. 기준이. 지가 뒤에서 5등을 했대요. 그 깜짝 놀란 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맨날 노는 애고 쟤는 완전 꼴통 같은데 수업도 안 듣는데 쟤보다 졌단 말이야. 뭐 이게 그렇지,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때가 1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안 했어. 근데 이제 충격을 받은 1차 충격이 이제 지하고 같이 게임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앞에서 3등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다 아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빠 자존심이 좀 상이 나지만 물어봐야 되겠다. 그거 그냥 자체가 뭐 내가 맨날 같이 노는데 왜 니는 앞에서 3등이야? 뒤에서 3등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몽이 나는 수업 시간에는 엄청 집중해서 들어. 그리고 그 학원 가 있을 때는 집중해서 듣는다고 막 그랬던 거야. 아, 아빠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수업 시간이면 열심히 들으면 되잖아요 했는데 그리고 할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 2학기 또 시험을 쳤잖아요. 뒤에서 7등인가 이랬어. 올라. 두건백이 이제 또 안 올라간 거야, 1학년도. 그러니까 1학년을 지내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아빠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거야. 그래 애들 바로 그런다니까. 성적이 안 올라. 등수나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들어. 제가 성취도 안 해봤고 소질도 오지 않을지도 모르다 보니까 소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성적도 안 나왔고 한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사실 1, 2차 쇼크를 봤었고 제가 필요를 좌절하기 직전의 단계에서 이제 나는 좀 타이밍이 방법을 좀 좋네. 가르쳐 줘야 되겠다. 등수에 대한 프레시는 당연히 뭐 쌤도 안 해고 나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걸 적다 보니까 얘가 새로운 느낌이 뭐냐면 하니까 안 되네. 앞에서 한 50등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야 앞에서 50등이면 좀 평균으로 90점 이상 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 잘해야 이 정도 가요. 애들 엄청 잘하네. 이제 그 스트레스 안 받는 과정에서 재미를 이제 느끼면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서 아마 성적이나 등수만 조금 올라가 버리면 얘가 확 재미가 그렇지. 우리 딸이 얘하고 똑같이 왔거든. 뭐 영어 포기 뭐 포기 했던 애가 막 지 한 혼자 과목만 막 타라 하는 독서실 경우도 가서 막 괜찮아요. 이렇게 가. 왜냐하면 한 과목이라도 월등히 잘하는 뭐 한 과목이 있으면 거기서 재미를 만약에 봤다. 그래서 성취가 그러니까 그 자기주도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작은 성취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 내가 뭐 다른 거는 모르는데 영어 단어는 남들보다 월등히 알아서 영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내가 영어만큼은 잘한다라는 게 있으면 영어를 이만큼 하는데 수학도 좀 해볼까라는 게 약간 이제 이렇게 문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공부에 대해서 나는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입장에서 살아와서 그 나의 원인을 알거든. 그러니까 아들의 원인을 알겠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성적이 좋잖아요. 성적이 좋으면 그걸 믿고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게으름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생각하는 걸 되게 게으른 거야. 이게 생각하기 싫은 거지. 그럼 아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욕구는 요거는 있는데 다 있네. 욕구는 있지 있는데 이제 욕구는 있어. 네. 문제 욕구는 있는데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겨울 방학 아직 이제 겨울 방학 음. 남아 있으니까 뭐 아까처럼 뭐 좀 노트 필기하는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짧게 지금 노트 필기를 이렇게 조금씩 시키잖아. 가르쳐주면. 시키면 이제 노트 필기를 시키면 지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귀찮아요. 안 시켰어요. 안 시키고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냥 국사책을 같이 폈어. 같이 펴가 이제 목차 그걸로 하면 조선시대 이제 정치제도에 대해서 이제 국사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그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보는 법, 책을 보는 법, 이제 목차 대중소 나오잖아요. 근데 책이 너무 친절한 게 중단은 밑에요. 학습 목표가 두 개 처음 적혀져 있어요. 그럼 그 두 개는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이거든. 근데 소단으로 들어가면 요새는 글자를 굵게 해놨어요. 그렇지. 그럼 그게 시험에 나와. 그치. 근데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험이 뭐 나오는지 감도 없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거 이걸 갖다가 요약하는 거 같이 한번 써보고 한 개를 완성하고 그 다음 단락 거 한번 해보는 것까지만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약을 이래 해가는구나를 알았고 그 지하고 했던 거는 지금 시험이 한 2달 남았는데 2달이든 뭐든 다 때려치우고 그날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서 하나 요거 딱 캐치해내는 거 한 두 줄 많이도 쓰지 마라 한 두 줄만 노트에 딱 남겨놓는 거 복습이거든. 이 복습이 여러 개 쌓이고 딱 일주일 뒤에는 아빠하고 전체 하면 또 훑어보는 거죠. 그러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처럼 차곡차곡 일주일치가 쌓여간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저는 매일은 치지 않냐. 중요했네 중요했네. 수행. 아빠랑 엄마가 저 부정해. 하나는 해줘야 돼. 왜냐하면 아무리 학원을 보내도 그 학원에서 교재 정한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저는 아직도 우리 애들 들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눈 나빠져서 네가 먹이고 네가 하면 안 되겠니 해도 그냥 엄마가 먹여주세요 해서 제가 애 그 수학을 다 먹여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얘가 이만큼은 이 파트는 잘하네 못하네 내가 그 감을 잡는 거지. 이렇게 학원을 보내도 중간 점검 한 꼭지씩은 찍어줘요. 그리고 아빠가 괜찮은 문제집 하나 정해서 문제집 겨울방학 동안 이거 한 권은 풀어내자 하고 하나 정도는 완성하는 맛을 보여줘요. 약간 이제 학년이 조금 이미 와버렸고 자기가 좀 늦다 싶으면 우리 아들처럼 포기에 대한 게 다 떠오르잖아요. 소질이 없나 봐라고 그냥 접어버리는데 근데 얘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거예요. 뭐 할만하거든요. 근데 할만한 게 처음부터 그냥 목표를 왕창 해서 뭐 목표를 그 60점짜리가 90점, 뭐 80점 이런 걸 하면 어쨌든 얼마를 올렸든 간에 그냥 점수로 목표를 걸어버리면 방법을 몰라요. 근데 얘하고는 그냥 그날 복습하는 거, 그날 있었던 과목 복습하는 것만 요것만 딱 잡았거든요. 성적이든 뭐든 안 그랬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거 몇 분 걸리대 이제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다는 걸 느끼는데 딱 해보니까 30분. 그냥 수업 들은 거 그날 그냥 바로 현장에서 정리해보니까 30분밖에 안 걸리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게임 뭐 두세 시간을 해도 충분히 이거는 해낼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나간 앞에 이미 제가 이걸 안 하면서 지나간 범위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날 때 요거 몇 쪽 조금씩 더 해가니까 이 전체가 이제 시험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기대해서 안 했던 것보다는 했던 게 착 올라가게만 성취감을 느껴버리면 자신감이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길쌤이 그렇게 먼저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제안한 것도 대단하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겁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하려고 또 이렇게 같이 문을 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잘 맞았으니까 가능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면 아이가 딱 철벽을 치니까 도움도 줄 수 없고 아이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수업을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청소년 센터 뭐 이런 데서 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진 않아. 근데 뭔가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싶고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뭔가 분위기 봐서 이렇게 한번 뭔가 도와주려 딱 들어가면 바로 그냥 탁 철벽을 쳐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인 몇 거예요. 살인데요? 중2 중이? 여자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속에 응어리가 많다 지금. 나는 오늘 좀 이렇게 좀 끄덕하는데 나는 사실 아이가 좀 공부하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 안 되면 문제집을 사라. 문제집은 요약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저께 책을 샀어. 시험 2주 남았는데 한번 풀어봐라. 수업 지상을 했는데
내가 오늘 가서는 그걸 해야 되겠어. 쌤 말대로 그냥 여기 성취감을 좀 아직 중3이니까 성취감을 좀 주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국사만 같이 한번 봐보자. 다른 거 성적 0 받아도 돼. 그죠? 0 받아도 돼. 수학하고 영어는 학원에 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학원을 믿고. 남자애들은 어. 시간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오늘은 뭐 한 등씩 요거 5장만 할까 아니면 3장만 할까 이렇게 분량으로 해가지고 끝내야 돼. 그럼 개인 일단 소개하는 나하고는 국사 관련 진도는 아 미안 상담이네. 네. 미안 나 밥 먹으면서 하자. 죄송합니다. 저는 네. 죄송합니다. 이제 학생들마다 뭐 다 개인적으로는 다 다를 테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점수가 굉장히 높은 쪽에 옛날에 진주에서 했을 때는 그리고 백원장 아들은 되게 높은 상위애였는데 정서 쪽은 안 좋게 나왔었어요. 네. 그 백원장 아빠가 좀 의사가 되라고. 그래요. 맞아, 다 그래. 그러면 얘는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대학교 때 돼서 힘들 거야. 변할 수도 있어. 진짜 힘들 거야. 대학 가서 딱 나왔는데 그럼 어쩌려고 하면서는 병원장한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 또 이제 공부를 안 해봤거나 또는 그런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애들은 이쪽 행동 쪽에서는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올 거예요. 공부 많이 했던 애들은 이쪽은 거의가 높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은 크게 짚을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 노트 필기 하다가 그래갖구나. 노트 필기는 어쨌든 어제도 그 교수님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 쓰는 거에 대해 우리 내장인 성인들도 메모의 중요성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쓰면서도 뭔가 이게 정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넘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들으면 알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메모 안 맞아. 메모의 중요성이 어떻게 없어. 근데 요즘 애들 노트 필기 잘안 잘안 해. 그러니까. 대부분 안 해. 직관적으로 안 한다고 안 해도 돼요. 그래. 이래. 그래서 그 문제점 집사람 탓을 씨만 중요한 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짜. 공부 환경. 이거는 뭐 가정 내도 있고요. 본인이 보는 본인의 또 공부 환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부모 공부하려 치면 청소부터 하는 거. 청소하다 지쳐서 그냥 오늘은 간단히. 많지 그러네. 그리고 집중 전략은 좀 하는 애들은 자기만의 그 루틴이 있잖아요. 뭐 음을 만들어서 하든 초성을 따든 뭐 좀 암기 전략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부진한 애들은 사실 없어요 이게. 뭐 초성 따기나 또는 다른 뭐 연관을 그치. 생각하는데 음을 만드는데 이런 전략이 없거든요. 그 한 개만 하나도 조금 확 또 암기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디가 암기 기억 전략 그죠? 기억 전략. 기억 전략에서는 암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친구들하고 좀 나눠보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시연할 때 좀 그런 걸 이걸 일부러 조금 써먹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다 학생이면 이제 학생을 하나 집어서 이 안에 보이는 사본을 뭐 10개 맘대로 한번 적어봐. 7번에 1번 뭐 에어컨, 2번 뭐 시계, 3번 냉장고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뒤돌아했어요. 아무도 물어봐. 이래서 뭐 4번 그건 4번 그건 4번 냉장고 뭐 그잖아요. 7번 7번이면 싱크대네. 그냥 돌아서 있는데 막 툭툭 맞추는. 우와 이래 되잖아요. 뭔가 기대가 막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있잖아요.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신체 부위에까지 신체 부위마다 10번 번호를 붙여놓고 걔는 3번 어깨는 원래 3번이니까 어깨에 과도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깨에 뭐 냉장고를 지고 있으니까 어깨도 시리고 아파. 옛날에 그 이강백 우리 어릴 때 이강백 원장의 기억법 등등이 그런 뭐 돈 내고 그것도 했는데 나. 부분은 맞는데 부산 3회까지 수업 받았잖아요.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런 좀 리액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 그 나중에 이제 뭐 아마 이 기억 전략 이 한 개 한 개가 선생님들 집중 전략, 읽기 전략, 기억 전략이 제가 드릴 PPT에 우리 하만에 들어갈 때는 이걸 못 해보지만 그 실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뭐 한 학기를 맡아달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4주 동안 한 개를 4주 동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그 PPT를 드리는 거라.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 얘들하고 뭐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개념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동 특성 전략이지만 학습 전략일 수도 있다 그죠? 이게 다 학습 전략이에요. 학습입니다. 학습. 학습 기술. 그 집중, 이제 또 읽기 전략, 기억 전략, 시험 전략은
시험 시간표 짜는 것까지. 우리 역시 또 케이스가 아들인데 뭐 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시험 범위를 정리를 하고 뭐 일정마다 어떻게 내가 이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야. 2달 남으면 많이 남았네 이랬다가 일주일 남았으면 다 됐네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복약이 일수였거든요. 이제 이걸 실제 지금 공부를 안 해본 애 갖고 뭐 시간표 짜서 뭐 스케줄러 하는 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좌절할 거다 금방. 그래서 그날 것만 네가 해라.